노래를 듣다 보면 봄 햇살을 한껏 받으며 누군가 조용히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 푸롯에 한아름 꽃을 아는 처녀가 바로 눈앞에 걸어가고 있을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가사의 세계에 빠져들게 만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시에 음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곡이 그것인데요.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음악, 바로 가곡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가곡은 민요와 구분지어 다른 말로 예술 가곡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곡은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음악 형식인데요. 다른 음악들과 확실히 다른 점은 가사가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소설이나 수필과 달리 절제된 표현으로 사람의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한 시에다가 곡을 붙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우리나라에도 시조에 곡을 붙인 전통 가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우리가 말하는 가곡의 음악 형식은 서양의 것으로 그 뿌리가 유럽에 있습니다. 가곡은 노래와 시와 반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한 악기의 연주 없이 일반 계층에서 많이 불리던 민요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는데요. 주로 인간의 풍부한 감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들이 많습니다. 가곡은 엄마의 자장가에서 때로는 사랑 고백을 대신하는 노래로, 그리고 가족 모임과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불려지곤 하는데요. 오페라 곡처럼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면서 소박하고 친근한 맛이 나는 가곡.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가곡이 어떤 사람들의 손길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가곡의 고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의 초기 형태는 중세시대 때 나타나는데요. 이후 유럽의 각 나라로 이어지면서 민족의 특징이 잘 살아난 가곡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독일어로는 리트, 프랑스어로는 멜로디, 영어로는 송으로 불리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게 된 가곡은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 침체기를 맞습니다. 탄탄한 스토리에 볼거리가 풍부한 화려한 무대, 거기다 성악가들의 연기력까지 보게 되는 극음악, 즉 오페라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가곡은 잠시 주춤하게 되죠. 하지만 가곡은 18세기 말부터 다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딱딱한 이념을 벗어나 개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풍조가 만들어지면서 가곡은 다시 융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피아노에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이의 감성과 심리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피아노가 등장하면서 가곡은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가곡 발전의 요인 중에는 아름다운 시를 노래에 제공했던 시인 괴테와 릴케, 하이네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이네가 쓴 노래책이란 시집을 가지고 작곡가 슈만이 시인의 사랑이란 연작 가곡집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곡집은
시인의 사랑과 실연의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한 노래로 대표적인 연작 가곡집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시인의 사랑을 듣다 보니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곡을 작곡한 사람들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슈베르트입니다. 600여 곡의 가곡을 만들어 가곡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지대한 공헌을 한 음악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곡 이론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슈베르트의 곡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서양 가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형식을 찾아보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가곡 중에 보리수란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가곡집 겨울나그네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앞부분을 잘 들어보면 서양 가곡의 특징적인 형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리수를 듣다 보면 가사는 다르지만 앞소절이 두 번 똑같이 반복되다가 뒤로 가면서 음이 변화되는 형식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가곡의 변화 유절 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노래 전반에 반복과 변화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슈베르트의 독창곡 델장르는 괴테의 시를 가지고 작곡한 노래로 자세히 들어보면 세 계절이 똑같은 음으로 반복되는 가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면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이 똑같은 음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형식을 가곡의 유절 형식이라고 합니다. 가사가 규칙적인 형태로 쓰여지고 그 내용이 같은 선율로 반복되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슈베르트 작곡의 마왕은 가곡 중에서 좀 특이한 형식을 갖는 곡입니다.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가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락에 반복되는 부분 없이 통절로 이루어진 곡인데요. 가사의 극적인 느낌과 1인 사역의 소리를 내야 하는 그야말로 작은 오페라를 연상케 하는 곡입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공포에 떠는 아이와 아버지, 이야기하는 사람과 마왕까지 4명의 목소리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반복은 전혀 없고 가사의 각 절이 각각 다른 선율로 이루어진 마왕은 통절 형식의 가곡 중 대표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슈베르트의 곡을 통해 대표적인 가곡의 세 가지 형식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탈리아 작곡가 토스티의 이상이란 곡을 들으면서
서양 가곡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노래의 아름다움엔 동서양이 따로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한국의 가곡도 아름다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 개념의 가곡이란 단어가 쓰인 때는 1955년 한규동 씨가 한국 가곡집을 출판했을 때부터입니다. 이 책에는 고향생각, 성불사의 밤 등 대표적인 한국 가곡 50여 편이 실려 있는데요. 서양 가곡의 역사에 비해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에 마음 달랠 길 없던 우리 민족에게는 때로 가곡이 위로자요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홍남파가 작곡한 봉선화도 그런 점에서 당시 우리 민족의 애환을 노래한 최초의 가곡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가곡의 출발은 일제 식민지 시대로 홍남파가 작곡한 봉선화는 3.1운동 직후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슬픈 운명을 밤 밑에 피어있는 한 송이 봉숭아로 표현하고 있는 가곡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하죠. 홍남파에 이어 1920년대 활동한 작곡가는 현재명으로 그의 곡 중에서 고향생각은 식민지 시대에 있던 고향 땅을 그리며 애틋한 마음으로 지은 가곡입니다. 민족의 슬픔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아름다운 곡으로 표현하게 된 셈이죠. 서양 가곡에 괴테와 슈베르트가 있었다면 한국 가곡에도 홍남파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과 아름다운 시를 가사로 제공했던 이은상 등이 있습니다. 발표된 한국 가곡 중에는 좀 색다른 느낌의 곡들도 있었습니다. 선구자는 1933년 만주에 있던 작곡자 조두남이 벌판을 달리는 선구자의 모습을 그리며 완성한 곡입니다. 강인한 의지와 선구자의 개척 정신을 표현한 힘차고 정열적인 느낌의 가곡인데요. 개인적인 감성보다는 민족을 생각하는 웅장한 스케일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주 벌판을 달리고 있는 선구자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에 선구자는 가곡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곡은 일제시대 하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서양 가곡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음악에도 침체기가 오는데요. 가곡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 경제성장 발전기를 거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곡은 늘 우리 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에다가 곡을 입힐 때 대중음악의 길을 택한 곡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강한 비트의 대중음악으로 재탄생된 것도 그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대중음악 가수인 이동원과 성악가 박인수가 듀엣으로 불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고향의 정겹고 평온한 모습을 노래로 잘 표현한 곡이기도 했습니다. 정통 가곡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아름다운 시를 노래로 표현한 또 다른 느낌의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정겨운 시골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흥겹게 전해주는 조도남 작곡의 산촌. 이 곡은 가곡 중에서도 우리 민요풍의 굿거리 장단이 살아있는 색다른 시도의 곡으로 듣는 이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가곡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양의 가곡은 중세시대 이후에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한 시에다 아름다운 가락을 붙인 노래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 뿌리를 둔 한국의 가곡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아픔을 달래고 슬픔을 승화시킨 체험을 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대변해 주었던 자리에는 늘 아름다운 가곡이 있었습니다.